안녕하세요. 데일리시큐의 김민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버그 바운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엔키의 박세한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사이버 공격, 그다음에 랜섬웨어 공격 굉장히 급증하면서 버그 바운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버그 바운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내 사례, 네. 뭐 해외 사례, 그 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버그 바운티가 어떤 건가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장고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예. 흑인 노예제도를 어떤 비판하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영화는 아니고, 네. 그 주인공 장고는 바운티 헌터라는 직업을 갖고, 노예로 팔려간 바운티 헌터. 네, 본인의 아내를 찾아가는 어떤 여정을 그리는 영화인데요. 네. 거기서 그 바운티 헌터라는 거는 현상금, 쉽게 얘기해서 현상금 사냥꾼이죠. 근데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치안을 담당하는 그 보안관들이 있는데 네네. 그 치안을 유지하기에 그때 네. 그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보안을, 치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민간 참여를,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아웃소싱을 한 거죠, 일을.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사하게 버그 바운티도 이 복잡하고 너무 이 난해한 어떤 챌린지인 것 같아요. 보안을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거는. 네. 그게 어렵기 때문에, 네. 보안 문제를 야기하는 그 보안 버그, 소프트웨어 버그에 현상금을 걸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버그 바운티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버그 바운티는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네, 국내의 경우는 네네. 2012년도 키사를 필두로 해서 네. 바운티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요. 뭐 업체로 보자면은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대상으로 삼성전자. 바운티,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TV 대상으로 먼저 2012년도에 삼성전자에서 TV를 대상으로 바운티를 운영하고 16년도에 모바일로 확장했다. TV에 대한 취약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금. 예.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스마트 TV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집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보안의 어떤 수요가 강했던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네이버도 이제 자체적인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취약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제일 비쌌던 취약점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좀 어디 조사해온 게 있을까요? 단건으로는 사실 제가 조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네이버의 경우는 2021년도에 700여 건의 어떤 신고가 있었다고 하고 그 보상 금액의 총액은 1억 2천만 원 가량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나눠보면 뭐 단건당 얼마 정도 포상이 됐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1억 2천만 원 정도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다. 네. 네이버에서. 네. 삼성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어느 정도로? 삼성에는 이제 그 명예의 전당에 보면 아무래도 대상이 삼성이다 보니까 국내 참여보다 외인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그 어떤 문제가 났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포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비공개요? 네. 공개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네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뭐 주로 키사를 중심으로 국내 버그 바운티가 많이 이루어지나요? 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고 키사가 먼저 그런 어떤 버그 바운티라는 어떤 보안 방법의 효용을 시장에 조금 알린 게 있다 보니까 확장이 됐다면 금융보안원에서 금보원에서 하고 있죠. 네네네. 자체적인 바운티를 하면서 금융권의 참여가 많이 이뤘죠. 금보원 버그 바운티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예, 저도 평가위원으로 매 분기마다 같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요? 네,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취약점이 찾아졌는데 이런 취약점은 굉장히 위험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1금융권, 그 1금융권 은행이 16개가 있는데, 네네네. 16개 은행을 이용할 때 그 전자상거래 이용을 위해서 저희 PC에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 요구되죠.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사용하니까 많이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된 경우에는 브라우저에 접속만 해도 뭐 랜섬웨어가 설치된다든지 사실 뭐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난도가 높은 기술이 요구되고 하는데 그 보안 모듈이 설치된 경우에 공격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운더리에 있다는 거는 정말 그 악용됐다면 끔찍한 어떤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이제 설치되는 보안 프로그램들에 대한 취약점? 네, 맞습니다. 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었는데 금융보안원에서 이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협들을 줄여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줄여지고 있다는 거는 2019년 초기 이후에 그 보고되고 혹은 뭐 심각도라든지 그 다양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해결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그 바운티에 어떤 필요성에 또 뭐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1금융권이면 굉장히 많은 보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주에서 많이 들어와서 이제 보안 팀을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약점이 계속 나오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금융보안원에서 했던 그 바운티의 주제는 금융권에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전문 보안 팀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공격자들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운티를 운영했고 그 위협들이 밝혀진 바가 있다. 뭐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지금 취약점 포상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포상금은 맥스 금액이 5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포상되는 걸 보면은 굉장히 후하게 그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른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의 어떤 엑시노스 제로데이 취약점이 그 해외에서 거의 한 건당 7억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그 해커들 말을 빌리면 그런 취약점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그런 그 기업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를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크리티컬한 거는 잘 공개를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그 브로커를 통하면 어떤 그 소프트웨어 취약점 이런 것들이 사이버상에서는 이게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도 존재하지만은 이 바운티 프로그램들을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 좀 더 그런 금전적인 이득에 치우치기보다 화이트 해커들이 좀 양지에서 본인의 기술을 좀 공공선에 향하는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뭐 유도하는 그런 성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뭐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이 조금 우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더 많은 다수는 돈보다는 이제 어떤 기여를 하겠다라는 측면의 가치에 무게를 더 두고 있죠. 기여를 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 선한 마음 이런 게 더 우선이 그 다수의 해커들은 사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소장님은 그러면은 예전에 버그 바운티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키사에서 많이 했었고요. 뭐 이렇게 소장님 찾으신 취약점 만약에 제일 비쌌던 뭐 포상금을 받으신 게 어떤 건가요?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았던 거는 방금 그 금융보안원에서 그걸 하기 훨씬 이전에 금융보안원 하기 전에 금융권 사이트들에서 이제 사용자한테 요구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취약점을 찾은 전력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키사 포상금을 받는 거고. 포상금은 보통 이렇게 은행 계좌로 바로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네, 본인 계좌로? 그 페이퍼, 아주 간단한 페이퍼 후에 네네. 금방 입금이 됩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4번에 나눠서 이렇게 네네네. 평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크리티컬한 어떤 정도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네. 책정이 되고 그 책정에 따라서 이제 네. 지급하는 위험도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뭐 그런 영향도도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급력?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뭐 보통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네. 사실 버거바운티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 우리가 그렇죠. 잘 알고 있는 구글이나 예. 애플, 예.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버거바운티를 활용을 해서 예. 아까 말씀하신 뭐 자체적으로 찾지 못했던 취약점들을 찾고 패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 사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해외의 경우는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는 한국에서 2012년도에 처음 바운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이전부터 그 큰 대형 벤더들이 자체적인 어떤 바운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어요. 뭐 예로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2011년도, 구글의 경우는 2010년도부터니까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뒤따라서 2013년도부터 MS도 하고 있고 트위터도 2014년도부터 그 외에도 저희가 이름을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IT 기업들은 버그 바운티라는 어떤 보안 방법을 많이들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이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정책 사항이에요. 가지고 있는 정보 인프라 혹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 제품 중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현상금을 건다. 그리고 그리고 그 대상에서 유효하게 해석되는 문제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책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심각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포상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글 같으면 크롬, 그렇죠. 브라우저에 대한 취약점, 뭐 애플이면 이제 그 iOS에 대한 취약점,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사내 공지를 하는 건가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하나 찾아서 저희가 들어가 볼까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MSRC라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센터에서 그 주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바운티 프로그램이라고 타이틀이 걸리고 여기 소개, 일반적인 소개,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플랫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자산의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요 금액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애저 같은 경우는 6만 불이면 한화로 한 6,500만 원 정도. 아무래도 클라우드이고 클라우드가 지금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고객들의 자산들이 클라우드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 금액이 다 다른 것보다 비싼 것 같고요. 애저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그 포상금을 굉장히 많이 걸었네요. 그렇죠. 근데 요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 하이퍼V 같은 경우는 25만 불이면 거의 3억을 가까이 하고 있네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프로그램이 초기에 공개됐을 때 개발자들의 어떤 노력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몇 가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다가 결국은 많은 것들이 해결되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 난이도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해결됐고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금액을 높여서 참여를 더 유도하는 그런 형식이죠. 그만큼 찾기가 힘드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여기 나오는 것 같고요. 상세 프로그램 이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상세 프로그램에는 여기 범인의 제품이 어떤 건지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어떤 순위 그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심각도에 따라서 금액의 설정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포맷이 다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뭐 MS든 구글이든 뭐 애플이든
이런 식의 그 버그 바운티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를 다 공개를 해놓고 있다는 거죠? 네, 구글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네네. 구글의 경우는 네네. 올해 초에 이 버그 바운티를 위한 어떤 그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참여자들이 네. 원래는 이제 이메일이나 뭐 어떤 특정 창구를 하고 이게 지속 관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속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네. 좀 더 많은 참여가 유도될 수 있도록 네. 버그 헌터스라는 버그 헌터스? 네. 여기서 뭐 관련된 뉴스나 네,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네요. 당연히 룰 페이지에서 이제 네, 상세 이제 룰들이 나오고요. 이게 지금 뭐 그러면은 전 세계 이제 취약점을 연구하는 또 네. 뭐 화이트 해커들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들어가서 계속 보면서 그렇죠. 또 자기가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 버그티랑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제 또 연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아무래도 그 금전적인 이득도 있지만은 뭐 이 커뮤니티에 제가 뭐 이렇게 컨트리뷰션 한다 뭐 네네. 이런 의미도 있고 이 제 활동했던 이력들이 제가 보안 산업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잡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커리어로 이제 활용되기 때문에 예. 내가 어떤 취약점을 찾았다라는 게 네. 또 명시를 해주잖아요, 보통 그렇죠. 기업들은.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참여하고 자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맞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네. 되겠네요. 뭐 맞습니다. 돈은 뭐 그다음 문제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그러면은 뭐 해외 그 버그 바운티 참여하는 해커들은 네. 주로 뭐 어떤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MS나 구글이나 네. 애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그 해커원이라는 뭐 네네. 이제 취약점을 거래하는 사이트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사이트에 대한 또 이렇게 활용도 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한번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건지. 우선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네네. 뭐 2010년에 구글에서 시작했으니까 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버그 바운티라는 방법론이 어떤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됐던 건데요. 구글이 근데 제일 먼저 시작했나요? 버그 바운티라는 그 어떤- 시초는 뭐 넷스케이프 뭐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건 잘 못 드려요. 뭐 어찌됐건 근데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빵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의 물류나 아니면 공정 모든 게 이제 전산 시스템 위에 올라가 있는데 네네네. 그 IT의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제가 제 그 정보 시스템이 침해당할 경우에 제 공장 운영도 못하고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정보 시스템에 기반하는데 모두가 그 정보 어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그런 어떤 보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행해주는 플랫폼들이 생겨났는데요. 그게 말씀하신 해커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해커원은 지금 현재 올해 1월에 최종 시리즈 2 투자를 받으면서 누적 투자 금액이 2천억이에요. 그만큼 2천억. 네. 그 투자 금액이 누적 투자 금액이 의미하는 거는 그만큼 이 플랫폼의 가치를 이제 시장에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본인들이 잘 소개를 해놨네요. 저희가 이제 여기 로그인을 해야지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그인을 해서 네. 볼 수 있는 또 이 열려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볼 수 없나. 네. 지금 단순하게 그 크라우드 소싱되는 그 해커들이랑 네. 그리고 보안이 필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매칭하는 거는 이들의 출발의 모습이었고 지금은 네. 좀 더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달라졌어요? 초기하고? 예, 지금 솔루션으로도 뭔가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바운티가 오늘 주제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예. 해커원에 예.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한번 또 그죠? 예, 뭐 예. 상세하게 또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예. 시간을 가지면 되고. 그것보다는 다르게 제가 준비했다면은 네네. 아까 그 민간의 어떤 그 바운티 사례를 말씀드렸다면은 네. 그 어떤 그 제도권의 참여랄까 그 정부의 경우도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뭐 말씀을 어떤 드리면 네. 사실 해커원도
첫 번째 출발자는 아니고 첫 번째는 버그 크라우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버그 미국에. 크라우드. 네. 네. 버그 크라우드라는 회사가 먼저 출발을 했지만 해커원이 지금 시장의 1등은 맞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는 어떤 그 배경에 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네. 헥터 펜타곤 그 미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펜타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헥터 펜타곤이라는 이벤트를 해커원에서 이제 정부와 국방부와 이렇게 협의해서 이벤트를 여는데 한 달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1,400여 명의 해커들이 1,400명? 아, 네, 130여 개에 달하는 문제를 발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국방 시스템은 국내도 그렇고 뭐 해외도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텐데 폐쇄적이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금 익명을 그러니까 다양한 참여를 이렇게 받아봤더니 그 130여 개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국방 자산이 유출되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이 전산 시스템으로 침해할 수 있거나 이게 이 방법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어떤 유효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뭐 헥터 아미 뭐 헥터 에어포스 뭐 이러면서 이벤트를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그 끝에 뭐 다양한 이벤트를 해봤더니 900여 개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이 됐고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해커원에는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는 그 정부 부처 중에 가장 덩치가 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자체 그 바운티를 해커원이랑 같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년 이제 같이 상시로 열려 있고, 상시로? 그 정책은 세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겠죠. 그렇구나. 뭐 우리나라 국방부도 당연히 뭐 중요하지만, 한국의 국방부는 큰일 나죠. 버그 바운티를 하고 있나요? 한국의 경우는 그 게시판이나 이런 거에다가 공격이랑 유사한 어떤 행위만 해도 잡혀가죠. 그 기사 나간 적 있거든요. 그래요? 뭐 이렇게 취약점을 찾고 이런 걸 떠나서 공격 시도만 해도 일단 위험한 큰일 나는 우리나라는 거죠. 아직은 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미국 국방부는 어느 정도 오픈을 해서 화이트 해커를 활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활용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찾았던 한 900여 개의 취약점을 찾아서 패치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커들하고 동참해서 이제 보안을 해결해 나가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어떤 이 버그 바운티라는 보안 방법이 효과가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산하에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뭐 감시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펀드를 내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났을 때 책임의 어떤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배포를 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 거기서 보안 문제가 나는 거는 이거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최근에도 있었죠. 로그포 쉘 뭐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유럽연합 집행기관에서 펀드를 모집을 해가지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뭐 미 국방부를 비롯해서 거기서 검증이 되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구글이나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버그 바운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럽이나 다른 뭐 나라들도 이제 그 활발하게 그걸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올해 1월에 그런 어떤 성명을 냈어요.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우리 유럽권 내에서 사용되는 어떤 오픈소스를 대상으로 바운티를 정식으로 열겠다. 그전에는 해커원에서 했다가 유럽에도 이제 바운티 회사가 있거든요. 인티그리티라는 회사인데 그래요? 그 회사랑 손잡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대상으로 바운티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 중이죠. 한국도 좀 아까 뭐 피사 중심으로 그다음에 금보원 뭐 그다음에
키사에 같이 동참하는 이제 네. 몇 개 기업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좀 폭이 좁다고 볼 수 있고 또 굉장히 키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체들의 어떤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참 뭔가 출혈 없이 이게 결국은 그 참여 업체한테는 좋은 일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업체들이 그 바운티라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삼성 사건도 있고 LG 사건도 있고 좀 그 보안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수요가 생기는데 이 바운티라는 어떤 그 보안 방법이 그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 씨앗을 그냥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앞으로는 그게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뭐 찾아보기로는 2019년 기준으로 키사 버그 바운티의 비용이 한 2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뭐 구글이나 이런데 구글이 제가 찾아보니까 구글이 지금까지 취약점 10년 정도 버그 바운티로 그 지급한 비용이 3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거랑 조금 다릅니다. 아, 조금 더 되나요? 네, 21년도까지 토탈 500억 정도를 했고요. 500억. 네. 마이크로소프트 경우는 2020년도 한 해만 200억이에요. 그 규모가 조금 차이가 난다. 많이 나네요. 그런 반면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키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예산 문제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해커들이 꼭 돈만을 위해서 이제 이런 버그 바운티를 참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너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그런 한계는 아무래도 그 키사가 이렇게 주도하는 어떤 바운티는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보안 문제가 났을 때 이 보안 비용을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그 팔고 있는 어떤 제품에 문제가 났을 때 그게 직접적인 어떤 손실이 된다면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마치 보험의 개념으로 적극적인 어떤 투자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산업의 어떤 그 규모에 따라서 이 바운티도 그 금액도 커질 수 있는 거고 좀 더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아직 그 저희 국내의 경우는 발전하지는 못한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정부 예산도 좀 많이 확보가 좀 돼야 될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들도 이제 많이 좀 그 버그 바운티 예산을 좀 따로 책정을 해서 해커들이 좀 더 이제 열심히 동참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